1월 말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3개의 그룹사 중에서 2개의 조선사들이 고가 물량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역시 4월 말 실적 발표 때 조선 3사가 모두 똑같이 얘기해요. 인력 투입 계획이 2월까지는 미달이었는데 3월은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들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시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광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식 형님이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지 딱 2년 됐다고. 네. 2년 전에 그 영상이 방산이었습니다. 방산이었죠. 네, 그때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초입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조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선이 주가 바닥에 좀 올라서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밸류션 다 찬 거 아니야? 뭐 등등. 뭐 수주도 뭐 별로 에이 뭐 이런 느낌인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도 막 얘기하다 보면은 PBR로 뭐 2배가 넘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돈을 못 벌 때 ROE도 안 나올 때 적자일 때 방법이 없잖아요. PBR로 0.8배, 1배, 1.5배 막 그렇게 줬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죠. 돈을 못 벌 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법니다. 작년에 이제 미포 흑자전환 못하고 하나오션 못했는데 올해 할 거예요. 다들 돌고 올해 뭐 한 3, 4% 나오고 내년에 한 7, 8% 하이싱글 그리고 2026년을 제가 9%, 10% 잡아놨습니다. 네. 약하게 잡아놨어요. 내심. 약하게. 네.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냐면 동글뱅이 2번처럼 2026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 배, 자동차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어요. 잘 팔려요. 네. 아니 미국에서 엄청 팔려요. 팔리고 지금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선은 지금 지금 수주한 거를 2026년에 만듭니다. 아하. 지난주 자료에서 원래 2026 EPS를 쓰다가 예. 2026으로 옮겼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공시한 것들이에요. 네. 수주 공시에는 발주처가 누군지 애매하게 금액, 인도 시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버팅 썸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도한다는 게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거죠. 딜리버리. 근데 LNG는 2028년 납기를 받고 있고요. 4년 후죠. 엄청 멀고. 뭐 VLAC, VLGC는 2027년. 뭐 탱크는 2026년 단납기도 있고 2027년. 자, 근데 밑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설계를 7, 8개월 쫙 하고 네. 철판을 잘라서 스틸 커팅. 제가 앞으로 스틸 커팅 많이 얘기할 거예요. 철판 잘라서 3개월 동안 자르고 붙여서 블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블락을 도크 안에 집어넣어서 레고 조립하듯이 붙이는, 용접으로 붙이는 과정이 도크 의장입니다. 도크라는 게 이제 배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땅을 파둔 곳이든 플로팅 도끼든. 그래서 블락을 여기서 100개, 50개, 뭐 메가 블락 공포면 4개를 붙이는 건데 블락 만드는 데 한 3개월, 도크 의장에서 2개월인데 그리고 이걸 끝내고 바닷가에 해안선에 배를 붙여두고 나머지 암벽 의장을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암벽 의장은 뭐예요?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굳이 바쁜 도크에서 막 이렇게 막 청소하고 전기공사하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도크는 뺑뺑 돌아가야 되니까 1년에 5회전, 6회전 돌아가니까 도크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밖에다 빼두고 작업을 해요. 그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 6km, 7km 해안선에 선박을 동시에 25척, 30척 계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3개월, 2개월, 3개월. 근데 설계까지 해서 배를 만드는 1.5년이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철판 자르고 도크에 들어갔다 나와서 진수하는 이 5, 6개월 동안 매출의 거의 다가 잡힙니다. 85%. 네. 근데 선박 인도 시점으로부터 스틸 커팅 전까지는 8개월, 9개월. 이 VLAC, VLGC는 2027년 납기면 2026년에 철판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LNG는 암벽에서 한국 카본 동서와인텍에 본행제를 수작업으로 막 붙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8개월, 9개월, 10개월 걸립니다. 아, 그 작업이? 네. 그래서 LNG는 딜리버리에서 스틸 커팅까지 한 14개월, 15개월. 요때 나가는 애들은 1년 반 좀 전 2026년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수주하는 애들의 인도 시점을 보니 얘네들은 2026년 실적이구나. 그러면은 2026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배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진짜 네. 커가지고 배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 빠뜨릴 때 보면은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쭉 밀어가지고 배가 슝 하면서 네. 그냥 물이 그냥 막 팍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배안 진수지.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참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간들을 타임 시간을 계산해보고 언제 매출을 인식하는지 보니까 2026년 거를 네. 봐야 된다는 네. 거네요. 네. 제가 2026년에 영업이익률 이렇게 뒀거든요. 10% 네. 조금 안 되게. 내년은 좀 세게 준 거예요. 근데 네네. 저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모델이 어떤 선박을 언제 철판 자르지를 바탕으로 지금 어떤 배를 만들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의 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골드색 고가 물량 한 3분 아 저는 이거 보고 네. 되게 약간 좀 웃었어요. 왜요? 아니 옛날에 저가 수주 얘기를 한 10년 들었는데 그쵸? 고가 물량이라는 그쵸. 말이 야 고가 물량이라는 말이 있구나. 자, 근데 놀랍게도 네네. 1월 말에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어. 보통 연간 2024년 연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세 개의 그룹사 중에서 두 개의 조선사들이 고가 물량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자신감의 표현이지. 흑자라고도 아니하고 고가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즘 컨퍼런스 콜들 막 인터넷에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들어보세요. 근데 이 고가 물량이 뭐냐면요. 성과가 2020년 바닥에서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2022년은 와 바닥에서 한 50%를 났습니다. 와. 50%. 이게 30% 언제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고. 지수가 이런 거지. 어허. 컨테이너 13,000TU는 1억 달러가 1억 5천만 달러, 지금 1억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인데 2021년에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 물량들은 성과가 오르는데 이 물량들은 작년에 좀 들어갔겠죠, 도크에? 작년, 재작년에는 인건비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 올라간 게 티가 안 나는 거죠. 쫙 올라가는데 이 물량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또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더 안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네, 네. 아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P도 좋고 코스트도 잡힌 형국이에요. 먼저 P부터 얘기 드리면 이 고가 물량이 작년에 요만큼 한 4분의 1 스틸 커팅. 근데 올해는 거의 80%? 내년은 얘네들 안에서도 진한 골드가 여기서 더 오른 애들이죠. 얘보다 더 오른 애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른 애들이 절반. 여기는 전치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모델링으로 뽑았는데 또 역시 1월 말 실적 발표 때 현대중공업 그룹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매출에서 고가 물량이 작년에 현다이가 중공업이 30%인데 올해는 70%가 될 겁니다. 3호는 작년에 절반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답니다. 제 모델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회사를 믿으십니까? 회사가 더 맞겠죠. 저도 모델을 해보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클락슨 베이스로 뽑아낸 데이터니까. 삼성은 흑자와 고가를 다 합쳐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안 쌓은 물량이 60에서 80% 늘어납니다. 하나오션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하나오션 좀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물량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건비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효과가 좀 덜 날 텐데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자 우리 조선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다가 이때 해양 플랜트 박살나고 적자나고 구조조정하고 상선도 안 좋아서 근조량이 줄면서 9만 명까지 빠져졌다가 네. 게을러서 업데이트는 안 합니다. 늘어나는 중인데 저는 조선협회 행사들 그러니까 채용 박람회를 3, 4년 전에도 다녔어요. 조선사들이 이걸 준비했어요. 네, 앞으로 네. 건조량에 말하는 사람이 없겠네. 근데 안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돈 더 준대 이런 평택 가 거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좀 지쳤대요. 밖에 나와 계시고. 너무 그렇군요. 네. 이번에 P4 말고 P5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일도 끝날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정부에서 법무부 상통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쿼터를 늘려줘가지고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자, 근데 E7 비자는 기능공이에요. 네. 영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셔와야 되는 거고 네. 모자란 부분은 E9 비자까지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명 들어오면 15,000명. 네, 근데 이거는 조선업으로 간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전라도에는 2018년, 19년에도 들어왔다는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기억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작년에 뭘 하셨을까요? 한국말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한국말도 배우고 기술도 E7은 배워야죠. 안전교육, E9은 용접교육 받고 문화교육 받고 그러고 계셨겠죠. 들어오기도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팍 들어오시는데 역시 4월 말 실적 발표 때 조선 3사가 모두 똑같이 얘기해요. 3월부터 생산이 안정화됐다. 인력 투입 계획이 2월까지는 미달이었는데 3월은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작년에 외주 단가라고 우리가 블락의 절반을 외부에서 만들어 두는데
외주 단가가 작년에 삼성은 40% 올랐대요. 현대는 30% 올랐고 인건비 자체가 지난 2년, 2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말은 되죠. 많이 받으셔야죠. 그쵸. 그런데 삼성이 1월 달에는 올해는 외주 단가 한 10%, 5%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4월 말에는 3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생각했던 퍼포먼스가 나면서 인력이 충분해져서 외주 단가 동결도 가능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올라가도 돼요. 동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피 효과가 팍 나는데 코스트는 좀 덜 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실적이 잘 나오겠는데 싶은 건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인건비를 얘기해 주신 거고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가 이제 막 시작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강제 가격은 보고서는 적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살살살살 눌리고. 근데 이제 또 큰 거는 이제 철판이잖아요. 철판 강제 가격. 철판. 그러니까 강제 가격도 여러 통계들 나오잖아요.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 근데 공식적으로 밀들하고 야드가 협상해서 얼마다라는 부분은 계속 밀당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정해진 가격이고 실제로 강제 가격들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회사들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시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계산해 보면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산의 근거는 얘가 뭘 자르지를 보면 뭘 잘랐지 뭐 이렇게. 현대가 2분기 때 존사일 중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근데 현대사모는 작년 4분기에 이미 다 고가 물량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얘는 4분기에도 매출 잡히고 1분기에 중심이 되죠. 근데 1분기 때 철판 자른 애들 중에서 3월 30일에 자른 애는 매출 하나도 안 잡히겠죠. 전분기에 철판 자른 애들이 메인인데 현대사모가 4분기 때 다 고가 물량이고 1분기 때 영업이익률 10% 넘었습니다. 근데 일회성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빼도 9.4%. 현대사모는 좋은 물량을 가지고 9%를 내고 있어요. 차이는 이건 절반이고요. 작년 연말 송년회인가 올해 초에 알게 된 건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사모중공업 목포에는 3, 4년 전에 먼저 들어왔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력이 부족하고. 여기 들어온 게 사모는 글로 들어간 거예요. 군산에. 그래서 군산 말고 밑에 목포에. 목포의 사모는 3, 4년 전에 들어오신 숙련공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건조량이 늘어나는데 아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고가 물량 들고 생산만 안정화되면 9% OP 마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과에서는. 근데 현대중공업은 저는 3, 4분기 한 5% OP 마진 적어놨거든요. 근데 숙련공들이 들어왔는데 외노자분들이 일을 잘하겠지만 숙련공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덜 하겠죠. 5%일까, 6%일까, 7%일까 궁금합니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수주 산업에서 우리나라 수주를 하면 한 2, 3년 후까지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데 얼마나 들지는 모르고 받아 놓는 건데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고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았죠. 많이 공급받는 포지죠. 예정원가. 그래서 이제 예정원가 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아마 맨날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 막 이런 식으로 적자 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일만 막 좀 생기네요. 막 가격은 좀 비싼 거 받았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또 예상하지 못한 또 뭔가 이상변이 있을 수도 있죠. 1년 전을 찾아보셔도 저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또 봤습니다. 근데 아까 밸류에이션 테이블의 실적 테이블에서 좋아지긴 좋아졌죠. 2023년도 적자에서 흑자, 적자에서 흑자, 흑자. 근데 저는 요거보다 또 더 높게 써냈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걸로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던 구간이 쭉 펼쳐졌죠. 작년 인건비 얘기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 너무 안 놀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외주 단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더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현장에서 또 아시는 분들 듣고 막 유튜브는 그런 거니까 한 점 폈는데 막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야드마다 다르겠죠. 의지라고 얘기하시면 의지는 좀 덜하고 또 작은 존사도 좀 더 힘들고 아직 근데 차차차차 풀리고 있는 분위기는 맞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자세하게 최강식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인 거고 실적이 이게 흑자가 이게 OP 마진이 10%가 나오는 산업이 됐어 얘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적자 날 때 PBR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말고 PER로 하자 요 개념인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좀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해서 현다이를 15배 주니까 15배. 주가가 20만 원.
20만 원. 하나오션도 15배 줬고요. 근데 여기는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반영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는 그런 걸 넣지 못하는 구간이잖아요. 아직 PD를 샀지만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 외에 뭐 삼성, 현대미포 이런 친구들은 12배 주고 상승여력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세상 뒤집어지는 템버거는 아니지만 30%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제가 9.8% 써냈잖아요. 우리 호황기 때 현대사모중공업은 19%, 현대중공업 15%가 났어요. 이럴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컨펌 위반은 아닐 텐데 여기 보시면 LNG 227밀리언 이거는 SK시핑, 여기에 크누센 또 SK시핑 215도 있어요. 215는 카타르 거고요. 당대 이 시기 때는 230은 그 당시 시장가. 215가 좀 섞여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현대도 3호도 삼성도 하나도 올해는 220 밀리언 안팎을 만들어요. 2억 2천만 달러. 근데 요즘 LNG 성과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작년 하반기 때 이미 2억 6천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만드는 LNG보다 한 20% 가까이 더 오른 물량을 내후년에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올해 나오는 영업이익률 대비 우리 매출 절반이 LNG거든요. 근데 나머지 절반도 올랐어요, 성과는. 와, 얼마나 잘 나올까, 2026년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거나 더 잘 나오거나 따라서 실적은 지금 봐가면서 미래가 보이면은 조정 가능하죠. 그래서 더 잘 나오면은 그만큼 적정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것에 이제 이게 기준이 돼서 좋아지겠지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점점 이런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07년, 2008년 그때 이제 조선 슈퍼 사이클이었었고요. 막 그때 막 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가의 피크는 수주가 피크였을 때 아니었어요? 실적은 그러니까 그때 잘 받은 것 때문에 2010년, 11년까지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피크는 수주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우리가 이제 수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자, 근데 맞아요. 근데 근데 그때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파티가 끝나고 갑자기? 완전 박살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고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애널리스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50만 원대였다가 2008년에 뭐 18만 원까지 빠졌다가 2010년에 실적이 잘 나올 때 또 5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한 번 더 갔구나. 그래서 실적도 되게 중요하고 수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보는 조선의 투자 지표는 선가와 지금 선가가 오르면 2년 후에 더 좋은 게 들어가겠네. 와, 그거를 한번 주가 반영하고 2년 후에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더 잘 나온 애 못 나온 애. 둘 다 반영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성과가 오르면서 주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실적 좋고 수주 좋고는 성과 좋고는 3년째 계속 되던 거예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실적을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 수주가 줄었죠. 460억 달러, 440억, 350억 달러. 그런데 수주의 전년 동기 증감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HTS에서 현대중공업 연봉 보세요. 3년 동안 빨갛고 빨개요. 수주가 빠지는데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수주는 매출이 아니에요. 이때는 2년치를 받은 거고 이때는 1.7년치를 받은 거고 작년에는 1년 조금 넘게 받은 거고 어떤 해는 너무 많이 받아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좀 작게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백록을 유지해 가면 잔고가 늘어나면 성과가 올라요. 공급 능력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잔고가 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조선사들이 1년에 2,000척 배를 만들 수 있어요. 대형 선박을. 2,000척. 주문이 3,000척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다리라고 해야지. 서로 내 걸 만들어 달라. 야, 줄 서라. 줄 서라. 내가 더 좋게 해줄게. 뭐 내고 없이 성과는 계속 오르는 거고요. 2,000척 만들 수 있는데 1,000척 주문 들으면 조선사들이 반대로 나 옵션 넣어줄게. 좀 싸게 해드릴게요. 성과는 빠지는 거고. 그래서 잔고의 증감과 성과는 같이 움직입니다. 자, 매출보다 많이 받았죠? 성과 올랐죠. 오르기 시작했죠. 매출보다 또 많이 받았죠? 성과 올랐죠. 매출보다 또 많이 받았어요. 성과 올랐죠. 올해는 제가 수주 목표를 330억 달러로 회사들 얘기하고 하나오션은 겐또 쳐서 넣었는데 작년과 비교하세요. 350인데 벌써 180억 달러 절반 정도 했죠. 근데 불과 한 보름 사이에 이게 230억 달러가 됐어요. 뭐 컨테이너 받았고 아부다비 LNG 받았고 이거는 별거 아니고 자, 근데 저는 올해 300억 달러만 받으면 된다고 봐요. 300억 달러. 왜냐면 우리 올해 5개 조선사가 매출이 39조. 300억 달러 곱하기 원 달러 환율 1.3 하면
39조죠. 300억 달러만 받아도 올해도 백록은 살짝 늘어요. 우리 백록이 얼마나 기냐면요. 백로그. 네, 한국조선사 백록이 여기는 뭐 모잠비크 지원된 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클락슨에 안 들어온 에드녹, 아부다비 LNG도 집어넣고 카타르 3사가 된다고 넣긴 했습니다. 근데 뭐 2028, 9년이니까 2027년 보시면 우리의 건조 능력 대비 80%가 차있어요. 2027년 것도?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올해 반년, 2025년 1년, 2027년 반년 이상. 백록은 3년이 넘어요. 네. 뭐 하나오션은 좀 짧고, 뭐 사무는 길고, 미포는 뭐 여기는 미포는 뺐습니다. 단락기니까.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CMA 시즘 2,000척이 들어와서 현대중공업과 사무는 2027년 슬롯이 완판된 것 같아요. 2027년이 선주들이 와서 배 좀 만들어 주십시오. 2027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이제는 2028년 가야 돼요. 2028년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해요. 실은 말든가. 안 해요. 너무 멀다고 안 하는 너무 멀다고 안 해. 너무 멀다 근데 솔직히. 근데 시간이 흘러 좀 짧아지면 저 슬롯은 잡고. 그래서 지금은 백록이 보통 2년이 적당하거든요. 1.5년은 비상. 2.5년을 돌파하는 순간 성과는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3년 이상 백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보다 덜 받아도 돼요. 여유가 있지. 네, 지금은 아무튼 성과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제 좀 끝날 때 됐나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조선가는 우리의 세계 조선 그룹사 영업이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 내립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뭐 이렇게 수주가 해가지고 받으러 했는데 입찰했는데 그렇죠. 뒤에서 뭐 대우 지분 없는 더 싸게 20% 싸게 해줄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의지가는 업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저기로 가보시는가요? 뭐 이런 식의 ABC 조선사 중에서 우리끼리도 시각 그러면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래라. 왜 저러지? 그렇지. 여유가 이제 생긴 거네요. 수주 상황은 그런 거고,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발주를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한테 야, 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선주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상황은 좀 어때요, 요새?